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서방님한테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저랑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방님, 나 할 말이 있어요. 가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어서 나오세요. 형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시동생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자마자 빠르게 달렸습니다. 형수님, 천천히 좀 가세요. 그리고 어딜 가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서방님, 동서한테 남자가 생겼어요. 지금 동서가 바람 피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집사람이요? 그럴 리가요. 집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형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도 그랬죠. 동서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은 것 같아요.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만나는 남자가 할아버지예요. 시동생은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경악하더군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형수님, 지금 하는 말 진짜예요?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요. 나도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60대 할아버지랑 사귀고 있어요. 이거 참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너무 황당한 말이라서요. 그래요. 눈으로 직접 보세요. 나도 믿기 어려웠으니까. 서방님을 태우고 달려 모텔이 즐비한 골목에 원룸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그러니까 장을 보고 이 건물로 들어갈 거라고요? 제 아내가 환갑 넘은 남자 밥을 차려주고 놀다가 나온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랑 팔짱 끼고 데이트를 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봤다고요. 나도 이게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서방님.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이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아니죠. 지켜봅시다. 시동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가 골목으로 들어오더군요. 저와 서방님은 동시에 놀랐고 심호흡을 하며 대화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지금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죠? 몇 호인지는 아세요, 형수님? 3층이요. 302호. 베란다의 실루엣을 보고 알아차렸죠. 준비되셨나요, 서방님? 조금 있다가 들어가죠. 방금 들어갔으니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려면 조금 있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서방님. 딱 10분만 있다가 들어가시죠. 서방님은 갑자기 끌려나와 곧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테니 많이 긴장한 듯 보였어요. 차 안의 시계가 10분이 지나가자 제가 먼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시죠, 서방님. 때가 왔습니다. 네, 형수님. 이것들을 오늘 제대로 벌을 주도록 하죠. 들어갑시다. 나란히 원룸 계단을 올라갔고 302호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시동생이 외쳤습니다. 문 열어. 당장 안 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어. 내 마누라가 여기에 온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어. 바로 문이 열리지 않자 시동생이 발로 문을 찼습니다. 빨리 문 열지 못해? 니들 안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 말없이 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동생이 활짝 문을 열고 얼굴을 드러낸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두 손이 덜덜 떨리면서 멱살을 바로 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서방님, 왜 그러세요? 내연남과 시동생은 두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사연인지 가늠이 되지 않더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동서와 남자는 어쩌다가 깊어진 사연인지 뒤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의 인연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 봉사활동을 어릴 적부터 해왔어요. 노숙자들을 배식하는 일부터 해서 양로원, 보육원, 미혼모센터 등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다녔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혼자서 봉사를 다녔어요. 나이 30살에 봉사하는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은근히 형제를 차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주말인데 점심으로 뭐 먹고 싶어?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어때요? 아유, 좋지.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니까. 김치볶음밥 해야겠다. 어머님, 도련님 의견은 안 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도련님은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시모와 도련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 큰아들인 줄 알아라. 쟤는 그냥 작은아들이라고 불러. 그리고 형제도 위아래가 있는데 당연히 큰아들 의사를 물어야지. 둘째야, 너도 김치볶음밥 좋지? 네, 좋아요, 엄마. 게다가 시어머니가 밥을 퍼주실 때 남편의 밥은 머슴밥처럼 많이도 주시는데 시동생의 밥그릇은 딱 정량만 주셨어요. 어머님, 도련님도 한창 때잖아요. 밥 좀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얘 며느라, 너 왜 자꾸 날 갈구고 그러냐? 작은 아들이 양이 적어서 그만큼 준 거야? 설마 내가 먹는 걸로 차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단지 도련님이 서운해하실까봐 드린 말씀이에요. 아유, 서운할 것도 많다. 야, 둘째야, 네가 말해봐라. 내가 밥을 덜 줘서 서운하냐? 아니에요, 엄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며느라, 들었지? 나 못된 엄마 만들지 마라. 네, 어머님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오해했고 오바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제삿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상을 다 같이 차렸는데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시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둘째야, 가서 담배 좀 사와라. 내 남편이 좋아하던 담배 좀 올리고 싶구나. 네, 엄마. 다녀올게요. 천천히 다녀와라. 시동생이 나가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사 시작하자. 네? 어머님, 도련님 방금 심부름 가셨잖아요. 묻지 말고 지금 시작하자. 얼른 잔 채우고 시작하자고. 남편은 대꾸 없이 술잔에 술을 채웠고 두 모자가 저를 올리길래 저도 따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술잔을 올렸고 저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패에 붙어있는 지방지를 떼더니 베란다로 가서 태우셨어요. 제사를 그렇게 끝내버리셨답니다. 시동생은 담배를 사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제사상을 돌려서 늦은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왔냐? 어서 와서 앉아라. 밥 먹자. 네, 엄마. 시아버지 제사에 시동생을 왜 참여시키지 않았는지 묻지 못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자리에 앉는 시동생을 보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다 치우고 남편과 돌아올 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왜 도련님은 제사에 참여를 안 한 거야? 어머님이 담배 심부름 시키고 도련님은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거지? 왜 그런 거야? 동생이 기독교라서 제사를 안 드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도련님이 기독교라니. 교회 가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아버님이랑 도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 거 아니야. 여보, 그거에 대한 질문은 그만해줘. 왜? 어머님이 은근히 도련님을 무시하는 것 같더니 제사할 때 아예 내보내는 걸 보니까 좀 아니다 싶어. 어머님이 도련님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여보, 별일이 아니니까 그만 좀 물어. 우리 식구 아무런 문제 없어. 내 눈에는 엄청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 솔직하게 좀 말해줘. 하지만 남편은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동생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에 아버님 제사에 왜... 그거요?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거 맞는데. 형수님, 아무 일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시동생 역시 별일 아니니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시동생 대하는 걸 자세히 살피게 되었고 그때마다 참견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가 거하게 잔치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진급했으니까 잔치상 차려줘야겠네. 남들 다 아는 진급인데요. 엄마,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다. 네가 큰일 했으니까 아이 엄마가 솜씨 좀 발휘해야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불러라. 그 말씀에 제가 시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도 보름 전에 진급했어요. 같이 잔치상을 차려주면 되겠네요. 얘 며느라, 겨우 대리를 달았다고 잔치를 해주냐? 대리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장으로 진급한 우리 아들 잔치를 해주고 둘째는 다음에 과장 진급해주면 잔치해줄게. 어머님, 요즘엔 대리 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잔치를...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고 답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잔치를 해주겠다는데? 너 무슨 말이 그리 많니? 이번에는 우리 아들만 잔치해주고 다음엔 둘째가 과장 진급하면 해줄 테니까 그만 좀 말해라. 형수님, 엄마 말씀이 맞아요. 겨우 대리 달았는데 잔치라뇨. 형 정도는 되어야 잔치를 해야죠. 형이 한 번에 과장 단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시동생까지 그렇게 말하니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서 잔치 이야기를 그만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무시를 당하는 시동생이 안쓰러워서 제가 뒤에서 챙겨주려고 노력했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시동생 회사에 도시락을 여러 개 싸서 찾아갔어요. 형수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우리 도련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구경 좀 하러 왔어요. 도시락을 좀 싸왔는데 다 같이 먹을 양이 되니 한자리에 불러주세요. 형수님, 이런 건 형한테나 하셔야지. 왜 저한테... 우리 가족 아니에요? 난 도련님이 동생 같고 자식 같고 그래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다고요. 어서 다들 모이시라고 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도련님 잘 부탁한다고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시동생의 회사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동생의 칭찬을 끝없이 해줘서 매우 기분 좋게 돌아왔답니다. 시동생을 신경 쓰다 보니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가서 자주 마주치는 아는 동생을 소개해주기로 했답니다. 두 사람 인사 나누세요. 이쪽은 우리 도련님, 그리고 이쪽은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시동생과 아는 동생이 처음 보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둘 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라서 딱 좋을 것 같았답니다. 형수님, 여러 가지로 감사했는데 오늘이 제일 감사한 날이네요. 정말 예쁜 분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머, 우리 도련님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 마음에 드셨나 보네. 그럼 저는 이만 빠질 테니까 두 분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은진아, 우리 도련님이랑 재밌게 대화하고 데이트도 해. 언니, 그냥 가시게요? 둘이 있으면 부끄러운데. 우리 도련님이 알아서 잘 리드해 주실 거야. 은진아, 우리 도련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해봐. 그럼 데이트 끝나고 연락해.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늦은 밤에 시동생에게 연락했더니 둘이 사귀기로 했답니다. 저는 쾌재를 부르며 뿌듯해했죠.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동생을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여자를 만난다고? 그래. 뭐 너도 여자 좀 만나야지. 잘해봐라. 어머님, 제가 소개해준 동생이랑 사귀는 거예요. 저 잘했죠? 어머님, 그게 다예요?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한번 부를까요? 뭐하러? 남의 연애사에 관심이 없다. 남의 연애사라뇨. 어머님, 둘째 아들의 연애인데요. 아무튼 알아서 잘하겠지. 며느리 너 그만 좀 떠들고 주방으로 따라와라. 우리 아들이 너랑 살면서 얼굴이 반쪽이 돼서 제대로 좀 먹여야겠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시동생이 무뚝뚝해서 시어머니도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왜 당신만 챙기고 도련님은 무시만 하는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가 봐.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자는 게 아니라 도련님도 똑같이 좋아해 주시면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시는 거야? 안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 좀 심하시네. 동생이 결혼하면 달라지시겠지. 여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오지랖이 넓다 이거지?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차별당하는 거에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시동생과 차별하는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괜찮다는 소리만 반복하니 저만 답답했죠. 시동생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응급실에 가는 길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응급실에서 심장 제세동기로 살리려고 애를 쓰셨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시동생은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 보이긴 했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형제애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시동생이 일부러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한 거였어요. 형수님, 저희 왔어요. 서방님, 장가 가더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누구 덕에 장가를 갔더라? 네, 형수님 덕분이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면 저를 생각해서 더 잘 살아야 해요. 두 사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요. 형수님이랑 형처럼 잘 살 거예요. 집사람이 형수님이랑 워낙 비슷해서 아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그래요. 은진아,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겠네. 동서, 신혼 재미는 좋아? 형님, 너무 좋아요.
형님 덕분에 시집 잘 가서 행복을 맨날 붓고 있네요. 우리 동서가 잘 웃네. 그렇게 매일 웃으면서 살아. 그렇다고 봉사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나랑 봉사 다니는 건 계속 하는 거지? 그럼요, 형님. 전 언제나 형님 옆에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모두 건네줬습니다.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된 거죠. 시동생은 감사하다며 거의 매주 저희 집을 찾아와서 비싼 고기를 구워주거나 제철 음식을 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동서, 매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이다. 그만하고 주말에는 봉사 다녀와서 서방님이랑 시간 보내. 아니에요, 형님. 가족이 다 모여서 노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남편이 형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형님 자랑만 하고 형님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요. 우리 서방님이?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 서방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저는 형수님 때문에 형이 더 좋아졌어요. 살면서 형수님 같은 귀인을 만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저는 늘 형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 이놈의 인기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하네. 시동생이 결혼하고 더 가까워졌는데 예전에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답니다. 얼마 뒤 봉사하러 갔어요. 동서와 같이 보육원에 가서 배식을 하고 식당 청소와 건물 내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답니다. 형님, 저 들릴 곳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들릴 곳? 어디? 그건 비밀이에요. 동서한테 비밀도 있어? 그래, 바쁜 일이면 먼저 가봐. 죄송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다른 볼일이나 시동생과 약속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봉사하러 갔을 때도 일을 하다 말고 서둘러 떠나더라고요. 동서, 요즘 어디 다녀? 나 몰래 다른 봉사라도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님 일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혹시 어디가 안 좋으셔? 네, 조금이요.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내가 도울 일 없어? 그러지 말고 동서 집에 같이 가자. 아니에요. 저 혼자 잠깐 들렀다가 집에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동서의 부모님 건강이 약해져서 자주 친정에 다녀오는 거였답니다. 저에게 말을 전하고 나서는 봉사활동하러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주말에 혼자 동서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터라 동서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동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 아유 이게 누구야? 우리 딸 시집 보내준 제이 씨잖아? 오랜만이야.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아니,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 뭐 보다시피 아주 건강하지. 아버지는요? 우리 신랑도 건강해. 그런데 어쩐 일이야? 내 딸이랑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혼자 들린 거야? 지나가다 들린 거야? 네. 요즘 동서가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직접 뵈러 왔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건강이 안 좋다니? 은진이가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은진이 얼굴 본 지도 한 달이 넘었어. 결혼해서 바쁜지 얼굴 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네. 사위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부모를 까먹고 지내나 봐. 네? 동서를 본 지 한 달이 지났다고요? 그랬구나. 제가 괜히 넘겨짚고 찾아온 모양이네요. 어머니, 괜히 동서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오지랖 넓게 나섰다고 싫어하실지도 모르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알겠어. 은진이가 신혼이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자고. 동서 부모님은 매우 건강하셨고 얼굴 본 지도 한 달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딜 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가는 거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동서와 동서 어머니가 통화를 했는지 동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 가셨다면서요? 걱정이 돼서 들렀어. 그런데 두 분 다 건강하시더라. 다행이야. 형님, 저희 집에 혼자 찾아갈 만큼 제가 그렇게 만만하신 거예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동서 부모님이 걱정돼서 과일 사들고 찾아간 것뿐이야. 형님의 오지랖이 넓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동서가 기분이 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선을 넘은 거지. 네, 선을 너무 세게 넘으셨어요. 꼭 제 뒤를 캐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무튼 미안해, 동서.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동서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주말이 다가와 봉사활동을 가려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따로 가볼 곳이 있으니 저 혼자 가라고 하더군요. 진짜 뭔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뭐하고 다니는지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시동생 몰래 어딜 다니는 것 같았으니 반드시 밝혀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가서 동서를 따라붙었는데 숙박업소가 즐비한 골목을 지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가더군요. 친구를 만나는 건지 누굴 만나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어 일주일 뒤에 다시 동서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식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4시간이 넘도록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걸 보았죠. 그리고 들어갈 때와 옷이 바뀐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동서가 설마 외도를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동서가 원룸에 들어갔다가 60대 노인의 팔짱을 끼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두 사람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대화 소리에 집중하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기대가 커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 내 나이가 들어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런 말을 해요. 지난주에도 잘하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땀을 흠뻑 흘린 거 모르세요? 그렇긴 하지.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고마워. 사내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지금처럼 노력하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나 소원이 있는데 아기를 보고 싶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나? 그럼요. 당연히 아기 낳아서 안겨드려야죠. 우리 꼭 아기를 같이 키울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아유, 고마워. 내가 자네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말이야. 자네 남편이 알면 충격이 심할 텐데. 어쩌지? 부딪혀 봐야죠. 우리 둘이 이렇게 가까워졌고 헤어지기 어렵다고 하면 그이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 그럼 자네만 믿겠네. 은진아, 고마워. 내 인생이 네 덕에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대화를 들어서 그런지 오금이 저려서 걸음을 몇 번이나 멈췄어요. 그렇게 뒤를 쫓아가다가 놓쳐버리는 바람에 어디에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동서가 저지른 짓에 크게 분노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데 머릿속이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 시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짜고짜 시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숙박업소 골목을 지나 원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노인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저희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원룸으로 뛰어들어갔죠. 초인종이 울리고 시동생이 노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노인의 얼굴을 보고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다시 원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서방님, 이 남자가 누구길래 주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형수님, 그게... 서방님 많이 놀라서 그런 거죠? 그럼 제가 해결할게요. 이봐요, 할아버지. 내 동서랑 무슨 관계예요? 동서는 어디 있죠? 침대 안에 숨어 있나요? 비켜보세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동서는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 아주 재미가 좋네. 나이 든 노인네랑 바람 피우니까 좋아? 밥도 차려주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지난주에는 아기까지 낳아주겠다고 하더라? 사내구실 하도록 도와줬다는 거 다 들었어. 둘이 아주 깊은 사이인가 봐. 형님,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미행하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 동서가 아주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길래 내가 데리고 왔어. 지 서방밥을 차려줄 시간에 놓친 애인 밥 차려주고 있냐? 동서는 가스불을 끄더니 저를 향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형님,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다 밝히려고 했는데 왜 이런 짓을... 뭐? 알아서 밝히겠다고? 그럼 서방님이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었단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잘못 짚으셨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저 놓친 애한테 아기를 안겨주겠다고 한 거. 동서는 말을 멈추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많이 놀랐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어.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해.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시동생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길래 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방님, 이것들 제가 응징해 줄게요. 두 사람을 개작살 내주고 끝장을 볼게요. 형님, 오지랖이 넓은 건 알겠는데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바람 피우다가 걸려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네. 동서, 양심도 없어? 자네가 이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어. 형님, 벽에 걸린 사진을 보세요. 제 말을 듣는 것보다 그게 빠르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진? 동서의 말을 듣고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60대 남자의 젊었을 적 사진이었는데 옆에는 귀여운 꼬마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꼬마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서방님, 이 꼬마가 서방님 맞죠? 네, 형수님. 맞습니다. 저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난 아직도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시동생이 겨우 일어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남자 제 친부예요.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친부라뇨.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형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실은 저와 형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제 앞에 있는 분이 친아버지세요. 저와 형은 재혼 가정에서 자란 형제예요. 엄마는 사별하셨고 제 친아버지도 사별하시고 각자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셨습니다. 2년 만에 재혼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아닌 엄마와 살았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친가족이 아니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혼하고 떠나서 계모였던 엄마가 저를 억지로 키워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외국에서 일을 하셨고 양육비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로 살고 싶었고 형의 동생으로 평생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가정사가 그렇게 복잡했다니. 시어머니가 차별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동서는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던 거야? 동서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비밀로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오해를 살 줄은 몰랐거든요. 형님, 이분은 저희 시아버지세요. 그러니 외도는 말도 안 되죠. 봉사활동을 하다가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랑 쌀을 주러 이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제 남편의 친부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라는 걸 알려드렸고 그동안 자주 집에 찾아뵙고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아기는 손자를 낳아달라는 의미였고 사내구실이라는 건 매일 누워서 지내시다가 일어서서 걸으시니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거동을 도와드려서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기도 했고요. 이제 오해가 풀리셨나요? 그랬던 거야? 미치겠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형님, 제가 괜히 비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동서의 말을 듣고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시동생의 친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시동생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와 동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국에 있어요? 외국에서 일이 잘 안 돼서 5년 전에 돌아왔다. 완전히 망해서 독거노인이 되어버렸지. 날 버리고 떠나서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연락을 끊은 거예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기도 했고요. 안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지. 하나 있는 아들을 계모한테 두고 오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냐. 그래도 네가 남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다. 네가 무시당하지 말라고 양육비도 매달 보내줬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노릇했단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엄마가 형과 저를 비교하고 차별할 때마다 견디기 힘들었단 말입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잘났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금요왕이라 제가 눈치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셨고 형과 형수가 있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안다. 네 처한테 다 들었다.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 아내가 여길 오는 걸 가만히 뒀던 거예요? 뭘 잘했다고 내 아내를 데려다가 식모마냥 부려먹고 있었던 겁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난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가 널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집에 들였다. 당장은 준비가 안 됐으니 나중에 꼭 찾아가려고 했다. 아들아, 난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형편이 되지 않아서 널 데리고 오지 못한 거야. 외국에서 고생만 했을 뿐 잘된 일은 하나도 없었어. 네가 따라왔다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날 원망했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절 키우게 하신 거예요? 네 엄마가 널 키우고 싶어 했어. 정들어서 널 보내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차별을 당한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엄마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차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갔다면 형도 형수도 아내도 제 인연으로 남지 못했을 테니 저를 버려주신 건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다만 지금 내 아내를 만나는 건 납득이 안 되네요. 시동생 부친은 염치 없이 동서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고 지금이라도 다들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침을 하던 시동생 친부가 각혈을 하더군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여보, 아버님은 폐농량이 있어. 수술을 받으셔야 해. 사실 아버님이 수술을 하고 건강을 찾으면 당신을 만나겠다고 하셨어.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폐농량? 그래서 당신이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 몰래 돌보다가 내 앞에 모셔올 생각이었어? 그 사이에 형수님한테 의심을 받게 되어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고. 여보,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보, 아버님이랑 멀어진 거 나도 들어서 알아. 그런데 아버님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께 이혼 위자료로 얼마 있지 않은 전 재산을 드렸고 당장 당신과 둘이 살 방 한 칸을 마련하기 어려우셨대.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홀로 외롭게 일하시면서 사셨고 당신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양육비를 계속 보내주셨대.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한테 정이 들어서 잘 키워주시리라 믿으셨대. 그건 나와 아버지의 문제지. 당신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왜 비밀로 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도와드리고 싶었어. 당신 아버지니까. 얽히고 설켜서 다들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먼저 시동생 친부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짚고 오해하는 바람에 오늘 서방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다 내 탓이지. 내가 며느리 도움받고 지내는 것부터가 큰 잘못이었어요. 서방님, 동서, 미안해요. 내가 오지랖을 부려서 지금 다들 감정이 격양된 상태 같아요. 형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요. 시동생은 끝까지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비좁은 원룸에서 넷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곧 동서가 식사를 차렸습니다. 다들 밥부터 드시죠. 따지든 화를 내든 배가 든든해야 실컷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서들 드세요. 시동생 친부가 수저를 들자 모두 수저를 들었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여보, 집에서 하던 것보다 솜씨가 좋아 보여.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차별이라니. 똑같이 만든 거야. 그래? 기분 탓인가? 시동생이 열기를 식히는 것 같아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꼬마 시절에 엄청 귀여웠네요. 그러자 시동생 친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는 정말 끝내주게 잘생겼었죠. 길 가는 사람들이 꼭 걸음을 세우고 내 아들을 쓰다듬고 지나갈 정도니까. 그땐 진짜 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전부가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실은 몇 번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고 돌아왔죠.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되지 않으니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랬군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항상 아들은 저희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젠 화가 다들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혼자만 알고 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오신 거 알아요? 구석에서 쭈뼛거리는 거 다 봤어요. 그때는 엄마가 있어서 아버지를 아는 채 못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구나. 저 아는 척하지 않길 잘했어. 네 엄마가 알았으면 아마 너한테 신경질을 많이 냈을 거야. 엄마가 절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형이랑 차별을 조금 한 것뿐이지. 엄마는 좋은 분이셨어요. 나도 안다. 내가 널 데려가려고 했을 때 온몸으로 막더라. 너를 데려가서 고생시킬 거냐고.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어딜 데려가느냐고 혼을 냈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으니 엄마 이야기는 그만해요. 그리곤 상을 치웠고 시동생이 친부의 폐농량이 얼마나 심한지 물었습니다. 폐농량 그거 많이 심하대요? 아까 각혈까지 하시던데. 수술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런데 분명히 나을 거라 믿는다. 그래서 꼭 내 아들이 사는 걸 구경하면서 더 살 거야. 손주를 낳는 것도 꼭 볼 거야. 동서한테 아기를 낳아달라는 소리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네요. 시동생은 모질고 못된 사람이 아니었고 동서는 완전히 천사 같은 사람이니 친부를 가만히 두지 못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옮기시죠. 수술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언제까지 제 아내를 귀찮게 굴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힘드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되겠냐? 나 거절 안 할 거야. 눈치 보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리고 나중에 볼 손주까지 꼭 많이 보면서 살고 싶다. 염치 없는 이 노인네는 오라고 하면 당장 들어갈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 아내가 불편한 것보다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보, 잘 결정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형수님이 미행을 해서 오해를 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쳐들어올 일은 없었을 거라고. 당신 반성해? 알아. 나도 잘못한 거 아니까 그만 혼내. 형님,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졸이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다들 죄송합니다. 서로에게 사과를 하며 미소를 지었고 곧 시동생의 친부를 시동생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하더라고요. 동생이 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네. 동생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금방 풀더라. 당신은 어때? 당신한테도 잠시 동안 아버지였잖아. 사실 나랑은 그닥 큰 정이 없었어. 동생 아버지가 워낙 바쁘게 지내셔서 추억이 많지 않았거든. 그리고 사업하시다가 망하셔서 엄마랑 매일 돈 문제로 싸우셨는데 지쳐서 이혼하셨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신 것만 기억나. 그래도 동생 아버지인데 완전히 무시해버릴 건 아니지? 그럼 인사도 드리고 걱정도 하고 응원도 해드려야지. 당신도 그걸 바라지 않아? 맞아.
우린 서방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돼. 당신이 매번 가정에 큰 신경을 써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해결해줘서 고맙네. 재수 씨도 동생 친아버지도 아마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사실 난 모르겠어. 내가 잘한 건지 오바를 한 건지 말이야.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잖아. 재수 씨가 외도 중인 걸 의심한 것도 의심할 만하니까 한 거잖아. 바로 동생한테 알려서 현장으로 뛰어갔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괜히 자책하지 마. 그리고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해.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 나도 그건 이해가 돼. 당신 멋진 형이야. 남편도 이번에 생긴 일이 제 탓도 아니고 시동생과 친부가 더 빨리 만나게 됐으니 아주 잘한 일이라며 칭찬해줬네요. 얼마 뒤 시동생 친부가 수술을 받게 된 날, 온 식구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지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아버님, 꼭 수술 잘 돼서 건강해지셔야 해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까 손주를 열어봐야죠. 맞아요, 아버지. 동생만 자식입니까? 저도 같이 살았던 아들이니까 저희한테도 손주를 기다려주세요. 아유, 다들 고맙구만. 이혼하고 평생 외롭게 살아왔던 나에게 가족들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네. 꼭 수술 잘 받고 돌아올 테니 태어나면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아보자고. 네, 아버님.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폐농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력 없이 누워만 계셨는데 곧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쾌차하시고 저와 동서를 따라다니면서 봉사활동까지 하셨어요. 어이구야, 이렇게 힘든 걸 매주 한단 말이야? 두 며느리가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야. 하긴, 응? 그러니 나를 받아줬겠지. 아버님, 농담할 시간에 그릇 하나 더 닦으세요. 이거 빨리 끝내고 청소도 해야 해요.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연세도 있고 힘드시니까 적당히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요. 어머, 동서, 나한테도 아버님이거든. 그리고 이제 아픈 데도 없는데 일 좀 더 하면 덧나니?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형님은 은근히 사람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나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동서, 잡담 그만하고 하던 일이나 빨리 마무리하자. 네네, 다 끝냈습니다. 어서 청소하러 가요. 그리고 이따가 아버님이 애들한테 책 읽어주시기로 했으니까 준비하세요. 동화책 읽는 할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다들 신나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다고. 옛날에 아들한테 해줬던 것처럼 재밌게 읽어줄 거야. 그날 시아버지가 옹기종기 앉은 아이들 앞에서 동화책을 폈습니다. 제 남편과 시동생도 같이 봉사를 하러 와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외로움을 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고 박수갈채를 받았답니다. 시동생은 옛날 기억이 났는지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서방님 감동받으셨나 봐요. 제가 왜 이럴까요? 원망하고 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우리 형수님은 늘 해답을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오지랖은 원래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거니까요. 서방님, 이제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말씀드릴까요?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봉사를 마치고 다 같이 시동생 집으로 마음의 준비를 한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 가졌어요. 아버님 이제 소원 이루셨습니다. 아유, 그게 정말이냐? 아유, 잘했다, 며느라. 동서의 말이 끝나고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임신했어요. 뭐야? 아유, 둘 다 아이를 가졌어? 아유, 겹경사로구나. 손주들 차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이 예뻐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하지. 다 같은 손주인데 누굴 차별하겠어. 두 며느리 모두 축하한다. 우리 집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구나. 이듬해 동서와 저는 일주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동서는 일주일 뒤에 딸을 낳았답니다. 매주 한 번씩 시동생 집으로 모여서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살림도 잘하시고 육아도 잘해주셔서 저희에게 만능 시아버지로 불리고 있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이어지네요. 시동생에게 특별히 신경을 더 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웃는 사람이라서 걱정을 덜어냈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같이 웃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세요.